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서류 처리를 조사한 로버트 특별검사가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의의 기억력이 약한 노인이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결정이 옳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증언을 시작하기 전에 미군이 준 음식을 먹은 아버지와 월남한 어머니가 이민 온 뒤에 미국에서 태어나 법조계 전문가로 일해온 자신의 배경을 아주 담담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원장은 특별검사의 보고서 발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답변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기억력은 괜찮고 누구와도 기밀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청문회는 언제나 정치극장입니다. 오늘은 조지아와 하와이, 워싱턴, 미시시피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예비 조지아주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까지 합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격차를 더 벌이는 선두가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의 틱톡에 대한 입장이 이상하게 다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금지를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다 갑자기 페이스북 좋은 일 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틱톡 금지에 반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 팀은 틱톡을 사용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합니다. 의회는 내일 틱톡안에 대해 투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 세큐리티와 메디케어 삭감 가능성을 인터뷰에서 밝히자 바로 백악관에서 공격합니다. 평생 적립한 사회보장기금을 삭감해서 부자 감세를 하려고 한다는 비난입니다.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또 역공 중이지만 끝나지 않을 싸움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며느리를 포함해 트럼프 측근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지도부가 되자마자 한 일은 대규모 인원 삭감입니다. 캠페인과 전국위원회가 병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고 가지치기입니다. 2월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높았고 월별 인플레이션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은 3.2%, 한 달 사이 인플레이션은 0.4%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헤드라인을 읽어드리다가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지금 빠진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변명인데요. 정말 변명입니다. 제가 새벽에부터 와서 뉴스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이 새벽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청문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걸 안 볼 수도 없고 또 그것만 보자니 어차피 청문회 아이템은 한 가지밖에 안 되는데 다른 일을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은 오랜 동안 이런 레이티스트 현재의 뭔가 what's going on 이 일이 발생하고 있을 때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청문회도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뉴스도 또 이게 또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전부.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수십 년을 한국에서 산 사람인데요.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도 한두 개 정도는 빠진 것 같다 하는 느낌은 듭니다. 이 변명은 왜 드렸냐면요. 정말 변명이에요. 좀 어떤 때는 헤드라인에서 정치도 들어가고 사회도 들어가고 좀 다양한 게 좋잖아요. 뉴스 자체를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다 하는 읽으면서도 아쉬운 감 있죠?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뉴스 시간에 왜 저런 말을 해? 뉴스 시간에 뭐 이런 말도 할 수도 있죠 뭐. 죄송합니다. 언짢으셨다면. 자, 지금 굉장히 시리어스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하원 위원회 자체 오늘 법사위원회 아니거든요. 짐 조던이 의장이니까 감독위원회네요. 감독위원회 청문회가 열리는데 한인 로버트 특별검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기억력이 약한 선의를 가진 노인이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겠다.
라고 발표했었던 기밀 서류에 관한 조사 최종 보고서가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다 선거 때까지 좀 좋게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본인의 나이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딱 그렇게 던져 놓으니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로버트 한인 특별검사를, 이제는 더 이상 특별검사 아닙니다. 지난주에 모든 것이 끝나서 민간인 자격으로 오늘은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 특별검사를 하기 직전에 큰 그 로펌에 속해 있었죠. 아직은 이제 그 로펌으로 돌아가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 특별검사 현 민간인 로버트 허가 이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로버트 허의 이제 얼굴이 좀 빨개졌네요. 사실은 한 1시간 이상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공화당에서 빡 터져버린 겁니다. 이 플로리다주의 맷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지금 민주당도 싫어하고 공화당도 싫어하는 거예요. 로버트 허 특별검사를. 공화당은 공화당 맘대로 안 됐다는, 민주당은 민주당 맘대로 안 됐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굴이 조금 빨개졌습니다. 아무튼 순서별로 조금 전해드리겠는데, 이 청문회는 그동안 수없이 미국에서 청문회를 치렀지만 저는 이런 청문회를 처음 봤고 앞으로도 제가 살아생전에 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코리안 아메리칸인 로버트 허라는 전 특별검사가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한 것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청문회가 또 있겠습니까? 제가 살아생전에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를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선서하고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짐 조던, 오늘 이 의장이 딱 그 크게 스크린을 틀어놓고, 청문회장에서 큰 스크린을 틀어놓고 뭘 보여주는 것은 많지만 그게 대통령인 경우도 참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 특별검사에 왜 기소하지 않는가, 그냥 노인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약한 배심원들이 도저히 저 노인이 아기를 가지고 그 기밀 서류를 가지고 갔으리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다. 유죄를 내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기소를 할 수가 없었다. 충분한 증거도 없고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약간 그 상기된 그런 그 어조였었고요. 단호하기도 했고요. 본인의 기억력, 요즘은 아주 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나 나이 많다. 그래, 나 나이 많어. 그런데 내 기억력 괜찮거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My memory is not good. My memory is fine. My memory, take a look at what I've done since I become president. We never thought I could pass any of the things I got 네, passed. 지금 자신의 기억력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봐라. 내가 대통령으로서 한 일을, 기억력도 없는 사람이 이 정도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기밀 서류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내가 그걸 다 챙기는 게 아니라 내 스태프들이 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나의 그 그라지에 박스에 그걸 가져다 놓았더라도 내가 일일이 그걸 백악관에서부터 나의 그라지까지 그렇게 했겠는가. 스태프들이 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이제 계속 기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판단력이 아주 나쁘다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그건 당신 판단이고 이렇게 얘기를 That is 합니다. your judgment. That is not the judgment of the press. They expressed concerns about your mental acuity. They say that you were too old. 그래도 이제 미국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your judgment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기밀 서류를 누구하고도 공유하지 않았다. 개런티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I did not share classified information. I did not share it. With your ghostwriter. With my ghostwriter, I did not. Guaranteed did not. But the special counsel said No, I did not say that. Okay. 네, 그러다가 무슨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건 어떤 부분은 기밀 서류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That's what it is referring to. It was not classified information in that document. That was not classified. 네, 이제 이런 그 바이든 대통령의 클립을 보여주고 나서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얘기입니다. 특별검사는 나는 내가 바이든 대통령이
선의를 가진 그 기억력이 약한 그런 그 올드맨이라고 얘기한 표현한 그런 것에 대해서 옳다, 내가 옳았다, 나의 보고서는 정확하고 공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밀 문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 청문회에 나오면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앞에 오프닝 스테이트먼트가 있잖아요. 그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서 제일 먼저는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이제 법조인으로 일하게 됐고 슈퍼바이저로도 일했고 그리고 뭐 한 15년 정도라고 하던가요. 전체적으로 다 해서 무슨 뭐 법무부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특별검사까지 하게 됐다 했는데 특별히 이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부모의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 부모님은 6.25 때 어린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는 GI가 준 것을 자신의 그 뭐 동생이든지 형이든지와 같이 나눠 먹었고 어머니는 월남에서 아이들을 조금 잘 키워보고자 여기를 왔고 본인은 아마 미국에서 태어난 첫 번째 가족이고 이 미국에 우리가 이민 오지 않았다면 나와 우리 그 가족, 우리 부모님의 삶은 굉장히 그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받고 잘 살면서 프로페셔널리 일을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어필을 했습니다. 로버트 특별검사입니다. My father remembers being hungry and grateful for the food that American GIs shared with him and his siblings. My mother fled what is now North Korea in her own mother's arms, heading south to safety. My parents eventually met, married, and came to the U.S., seeking a better life for themselves and for their children. Their lives and mine would have been very different were it not for this country. No matter the role, 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 월남을 하실 때 어머니도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의 팔에 안겨서 월남을 했고 우리의 인생은 미국에 왔기 때문에 아주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본인은 미국에서 무척 공정하고 사려 깊고 프로페셔널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다. 이번 그 조사도 독립적인 조사고 우리가 증거를 다 확보를 하고 기밀 서류, 부통령이 끝난 뒤에 기밀 서류의 일부를 이제 집이나 사무실이나 다른 곳으로 가져간 것 여기에 대해서 있는데 오디오도 많이 우리가 점검을 했고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자서전의 작가인 뭐 대필해 주는 사람을 고스트 작가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고스트 작가와의 대화 등등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을 바이든을 기소하기에는 그 기소를 할 만한 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we did not, however, identify evidence that rose to the level of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Because the evidence fell short of that standard, I declined to recommend criminal charges against Mr. Biden. 그렇기 때문에 그 미스터 바이든을 기소하라고 레코멘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합리적인 기소 요건 증거를 갖추려면은 대통령의 기억과 정신 상태까지도 고려를 했어야지 됐고 그래야만 배심원이 형사재판에서 그 똑같이 기억과 정신 상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이것까지도 계산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날마다 검찰이 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또 이런 것이 이 기억력이 나쁜 그 올드맨이라는 얘기가 나왔는가? 본인은 왜 기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지 되는데 법무부 규정이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서 왜 기소하지 않았는가? 이래서 기소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The department's regulations required me to write a confidential report explaining my decision to the Attorney General. I understood that my explanation about this case had to include rigorous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디테일하게 잘했다는 얘기예요. 특별검사 자체는 이 법무부의 법무장관이 본인의 보스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법무장관도 자신의 보스가 있는데 그 자신의 보스는 대통령이잖아요. 그것도 현직 대통령이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에 대해서 왜 하지 않았는가? 나는 아주 철저하게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I had to consider the president's memory and overall mental state and how a jury likely would perceive his memory and mental state in a criminal trial. These are the types of issues that prosecutors analyze every day.
네, 이거군요. everyday 검사가 하는 것은 배심원이 이 대통령의 기억력과 이런 그 정신 상태를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형사 재판에서 이 형사 케이스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괜찮고 그 뒤에도 뭐 그럭저럭 넘어가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아직도 몇 시간 남았거든요.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공화당도 만족하지 않고 민주당도 로버트 특별검사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아니 왜 기소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고 민주당은 왜 대통령의 나이를 그런 기본적인 것을 건드려 가면서 그렇게 됐는가. 아들이 언제 숨졌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부통령을 언제 그만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워싱턴의 아주 전형적인 정치 극장인 겁니다. 공화당은 대통령에게 아니 당신이 왜 면죄부를 줘? 특별검사가? 그리고 민주당은 당신이 그게 뭐야? 그런 아주 뭐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민주당의 그 쉴라 잭슨 리 의원이 저는 10월 8일 날 인터뷰를 처음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10월 7일인가 봅니다. 10월 7일이 바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주 야만적으로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특별검사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들락날락 했어야지 됐다. 그런데 그럴 때 기억력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로버트 특별검사가 저는 대통령이 그날 자리를 떠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민주당은 또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이미 이스라엘 하마스 거기에 가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을 대조를 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았고 그것도 사람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큰 공개적인 수백 명 이상이 들어가는 공개적인 장소에 방치를 했다. 이런 걸 이제 민주당은 강조를 했고요. 하원의 그 감독위원회 공화당 짐 조던 프리덤 코커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조 바이든에게는 규칙을 어길 이유가 800만 가지가 있었다. 지금 텔레비전에 보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때부터 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는데 플로리다주의 뭐 선동가라고 보통 언론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BBC의 표현이었어요. 오늘 맥 게츠가 바이든의 정신적인 그런 그 예민함에 대한 로버트 특별검사의 평가는 노인 협력자 이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노인에게 협력을 한 이론이지 그게 뭐야 하면서 그 노인의 엘리베이터가 not go to the top floor. 보통 이제 자기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Whose elevator? 그 대통령의 엘리베이터는 탑까지 어차피 가지 못한다.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뭐 아무튼 그런 비슷한 말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싫어했었고요. 아무튼 또 다른 또 민주당의 헨리 잭슨 의원이 로버트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바이든 대통령을 아주 그야말로 흠집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 막 이렇게 막 분노하는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의원이에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임기를 재임을 수행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그 같은 공화당의 주장을 강화하려고 그런 것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일부 그 여론도 더 그쪽에 휘둘리게 됐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근데 아주 뭐 건방지게 하진 않았어요. 대통령이 노인이라는 공화당의 주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여기에 초대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로버트 특별검사가 저는 제가 일을 할 때 당파 정치는 낄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 특별검사가 본인 공화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뭐 누구는 야유도 하고 누구는 박수도 하고 공화당인 거는 맞죠. 로버트 특별검사가. 아무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의원들이 양측의 의원들이 뭐 로버트 특별검사가 어떻게 답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면서 청문회를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 청문회를 볼
본인들의 유권자에게 내가 이처럼 바이든을 깎아내리고 있어. 내가 이처럼 바이든을 보호하고 있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런 식으로 이미 결론이 내려져서요. 뭐 질문도 오늘 유난하게 그다지 많이 하지도 않고 본인들의 말을 막 늘어놓습니다. 지금은 마침 제가 두 사람을 들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탑하는데 민주당의 의원이 물어보니까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테드 리우니까 캘리포니아주라서 First question. In your investigation, did you find that President Biden directed his lawyer to lie to the FBI? We identified no such evidence.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FBI에게 그 가짜를 뭘 얘기하라고 뭐 이렇게 뭐 지시했다던가 하는 것을 그 밝혀냈습니까? 하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짐작이 되는데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에게 그렇게 했었던 것, 그리고 무슨 자료 같은 것도 그 변호사에게 가지고 있다가 영 안 되면 당신 호텔에다가 갖다 놔 뭐 이런 거 얘기한 것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하면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일을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Each of the activities I just laid out describe what Donald Trump did in his willful. Yes. 그런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은 자신의 측근이나 변호사에게 그런 걸 지시한 적이 없는데 트럼프는 그랬다 하는 것. 다 그 지금 정치인들이 이 시간을 자신들의 당의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도와주시는 분들 불러드렸으니까 광고 조금 들으시고 다음 뉴스로 이어지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청문회에 대해서 리버럴한 매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그 클립, 뉴스 클립은 이미 나왔다. 인용을 할 뉴스 클립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로선 테드 리우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의원이 물어본 게요.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물어봤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노노노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바이든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 잠을 자고 돈을 준 적이 있는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럼 당연히 노 했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의사당의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전후로 해서 그 지지자들에게 그 같은 선동과 부추김을 해서 나라에 이런 일을 일으킨 일이 있는가? 노. 계속 이제 심플한 단어들을 심플한 질문들을 가지고 왔고 로버트 특별검사는 노노노노 했습니다. 하니까 맨 끝에 That's why.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부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not one, not two, 4개의 형사 91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하고는 자신의 그 시간을 다 썼습니다. 아마 그 부분 뭐라고 ask? No. ask? No, no, no 하는 이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 오늘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선거 지금 치러지고 있잖아요. 하와이, 또 워싱턴주, 미시시피, 조지아주인데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하와이죠. 아니 하와이가 아니라 조지아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뭐 하와이라든가 워싱턴주는 뭐 당연히 뭐 결정이 다 됐고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다 결정은 됐죠. 오늘로써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이 숫자를 확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데 조지아주는 워낙에 이번에 아주 그 가파른 스윙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조지아주에서의 선거가 더 이제 중점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그 에머슨 칼리지와 그 더 힐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이기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46대 42로 4포인트 차이 앞서가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는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 지금 4%포인트 앞서가고 있지만 한 달 전에 비해서는 그 격차가 조지아주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는 6포인트 차이였는데 지금은 4포인트 차이. 그러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이 12%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선거가 굉장히 끝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중간에 정말 후보가 바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응답자들이
후보를 선택을 해야지 된다면 이거는 아직까지 또 트럼프가 우세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트럼프가 우세합니다. 52대 48% 아주 똑같네요. 4%포인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했었던 제3자 후보 특히 다른 사람들은 모든 주에 다 이름이 올라가지 않지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거의 모든 주에 이름이 올라갈 테니까 중요하다 했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딱 끼면은 그러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의 차이가 6%포인트가 됩니다. 이건 이 로버트 케네디가 트럼프 표도 가져가고 바이든 표도 가져가는데 바이든 표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 차이가 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주로 이제 40세 미만 유권자가 많이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바이든 쪽에서 날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네요. 재밌기도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답변하는 사람은 30%가 바이든 대통령 그 사람에게 투표하겠어 하면 100%잖아요. 그 가운데 3분의 1이 나 트럼프가 싫어서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투표하는 사람은 나 바이든이 너무 싫어. 그래서 당신에게 투표하겠어 하는 사람은 15%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서 3분의 1 정도는 정말로 어떠한 특정한 이슈 뭐 이민이면 이민, 경제면 경제 때문에 그를 선택한다라고 했는데 조지아주는요. 또 다른 주와 약간들 차이가 있잖아요. 맨 위가. 조지아주는 이민보다는 경제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32%, 이민이 14%, 의료가 12%. 이것도 좀 새롭네요. 조지아주는 헬스케어를 세 번째 위로 올렸습니다. 또 이민에 관해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일을 더 잘할 것이다. 54%대 46%, 8%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더 잘할 것이다 하는 게 이제 더 많습니다. 이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문제가 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여기에 끼어들어간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낙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트럼프에 비해서 이건 또 엄청난 차이네요. 그래서 낙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56%대 44%, 12%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등록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여론조사를 했고요. 오차 범위는 3%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틱톡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틱톡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틱톡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랜 동안 틱톡은 금지해야지 돼. 뭐 중국이 우리 것을 다 가지고 가잖아. 정보도 가지고 가고 뭐도 가지고 가고 이 틱톡은 금지를 해야지 돼. 하다가 딱 바꿔서 틱톡 금지에 반대를 한다. 그럼 틱톡을 금지하면 정말 이상한 이유긴 해요. 페이스북만 좋아 하는데 이게 젊은이들 그리고 틱톡의 그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돈을 투자하는 이 투자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그런다라는 게 이제 지금 뭐 정설로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요 이 틱톡에 대해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내일 투표를 하는데요 하원입니다 일단은 하원인데 하원 민주당과 하원 공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지금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그 바이트댄스라는 회사가 틱톡을 팔지 않으면 왜냐하면 바이트댄스가 본사가 베이징에 있는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팔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시키겠다. 이거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안이 이제 공화당의 위스콘신이 지역구인 의원과 민주당의 일리노이가 지역구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발의를 하고 아주 며칠 만에 소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50대 0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어제 미국의 18개의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가정보국장이 중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미 2022년도에도 틱톡을 활용을 했다. 미국의 중간선거 때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이 틱톡에 대한 입장이 이상하게 다르단 말이라는 것은 앞에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계속 반대를 하는데도 하원에서 전체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아유 틱톡 금지 이제 하지 말자 하는 의원이 얼마나 나올지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 안이 통과가 되면 금지안이 통과가 되면 나는 서명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에서는 이 틱톡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젊은 사람들 표를 많이 받아야지 되잖아요. 뭐 1억 6천만 명 이상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캠페인을 하는 거죠. 본인이 쓰고 있음에도 본인 캠페인 본부에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 대통령 오케이 가지고 오면 나는 그 금지안 처리하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의 입장을 이제 며칠 만에 밝히게 된 겁니다. 이것도 참 묘하죠. 연방 직원들은 지금 틱톡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연방 정부에서 나누어지는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개인권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런 기구에서는 그런데 뭐 거의 그럼 한 4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 이 캠페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는 이걸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틱톡을 금지해야 돼 중국이 말이야 하다가 아니야. 이건 페이스북 좋은 일 시킬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이유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다시 뭐 표현의 자유를 주장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옹호자들과 굉장히 가까워졌고 그렇지만 반대로 일부 공화당 정치인과는 이거 뭐야 이걸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하고 약간의 불화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일 이 법안이 투표가 될 수 있을지 원래 예정일은 내일입니다마는 그것도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원에서는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막 소송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이 틱톡이 완전히 금지가 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틱톡에 너무 이상한 것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자동차 절도하는 방법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틱톡이나 보고 사람들 템포는 점점 짧아지고 하는 해서 거기다가 대고 정보까지 다 빼나간다고 하고 중국은 또 틱톡을 딱 이렇게 놓고 거기에 뭐 대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다 작동을 시킨다고 하고 증거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증거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모든 증거는 없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튼 그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서로 각자 이렇게 다른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틱톡 측에서는 우리 스파이 행위 같은 거 하는 거 없다. 그 모 회사가 그 바이트댄스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거의 1억 7천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그 틱톡이라는 것을 또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정헌법 뭐 1조 하면서 그걸 금지를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정말 저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maybe 바이든 대통령도 게임을 하는지 모르죠. 나는 그거를 말이야 미국을 위해서 금지를 하겠어 하는데 어차피 할 수 없는 난관들이 앞에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큰 돈 주는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바이트댄스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을 잡아야지 되니까 이 문제는 그렇고요. 잠시 뒤에도 돈 문제로 이어지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강혜신의 순환 시대예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셨죠? 네네. 뒤에서 제가 두 번째 섹션을 시작할 때 유리창 청소를 하느라고 여러분들은 소리까지는 듣지 못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 전 방송할 때요. 계속 저분은 여기가 스튜디오인 거를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막 시끄럽게 그 유리창 청소하는 그 탁탁탁탁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인내하면서 방송을 한 겁니다. 좀 전에 저쪽 다른 쪽부터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월에 그런데
저분도 정말 대단한 센스네요. 유리창이 두꺼우니까 몇 중 유리창이니까 말하는 게 들리지는 않았을 텐데 아내를 좀 보여주고 하니까 이 상황을 조금 감을 잡고 다른 쪽부터 지금 청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인플레이션이요. 1년 전보다도 또 한 달 전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1년 전보다는 3.2% 올랐고 한 달 전보다는 0.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 전의 것은 조금 전문가들 예상보다는 조금 더 오른 것 같고요. 그러나 한 달 전은 뭐 예상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의 한 60% 정도는 가솔린과 렌트비, 주거지, 쉘터 비용이고 나머지 품목은 거의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 인플레이션이요. 그러니까 이 가솔린하고 아니면 식료품처럼 아주 뭔가 변동 사항이 심한 그런 것을 뺀 핵심 그 인플레이션도 1월 달에 0.4%가 상승했다고 하네요. 이건 좀 완만한 상승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다음 주 20일,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이 12일인데 20일에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당연히 이번에는 이자율 인하는 없죠. 다만 이자율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빠른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희가 인플레이션 2%까지 가는 것 이거 확실하게 좀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자율을 내리기는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지표가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조금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보다 빨리 내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죠. 저 그럴 것 같다 하는 기분은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발표한 그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리 없습니다. 제가 개런티 할게요. 7조 3천억 달러, 지난해보다도 훨씬 많고 국방 예산은 별로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국방 예산은 특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국방 예산은 막 무기를 사들이고 무기를 생산해내고 이런 것보다는 정보 전쟁이거든요. 하이텍,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도저히 의회에서 예스를 해주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임기 이 길을 이렇게 가겠어. 부자 세금 올려서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확실하게 지키겠어. 유니버설한 조기 교육을 시키고 어포러블 차일드 케어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3조 달러 적자를 줄인다. 이 3조 달러 적자를 줄이려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지 뭔가를 갚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 부자, 억만장자 그리고 적어도 4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세금으로 올리겠다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는 지원한다. 학자금, 융자금 얘기도 했고요. 그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반대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도 어제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한 푼도 안 줄 것이다. 학자금도 그렇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점점 팍스, 뉴스맥스 이런 데서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메인스트림 미디어와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를 하는데 어제 이제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BC에서 물어봤어요.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그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바꿀 것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삭감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막 훔쳐먹는 사람도 있죠. 그것도 그런 관리도 불량하고 어쨌든 삭감부터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백악관에서는 옳았구나 하는 거죠. 대변인이. 아니 미국인들이 평생을 이제 나중에 받기 위해서 지불해왔던 저도 매달 체크를 받으면 얼마가 소셜 세큐리티에 나가고 하는 게 여러분도 적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사회보장 그리고 메디케어 같은 거 이걸 삭감하고 그렇게 그러면 삭감해서 다른 데다 쓰는 것도 아니고 왜 부자들에게 세금을 또 감면해 주는데
이게 역행이지 이게 말이 돼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사실 일리가 좀 있긴 있잖아요. 부자분들은 좀 서운하신다 할지라도 그랬더니 바로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언제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낭비 줄이기를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의원 시절에 무슨 사회보장에 대해서 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연방 지출을 동결하기로 한 사정이 있었던 그러나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뉴스 클립을 딱 이렇게 내놓는데 뒤에라는 게 이런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은 재임 기간 동안에는 그 예산안에서 메디케이드와 기타 프로그램을 삭감하기를 원했습니다. 원했는데 사회안전망 지원하는 거 깎아내리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근데 아무거나 막 깎아내린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에게 상의를 해서 전문가가 이 부분은 조금 깎아도 큰 영향은 없겠다 하는 것을 깎아내리기를 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에 대해서 큰 폭으로 깎는 것을 추진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던 것을 깎는 걸 싫어합니다.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본인들 표 깎이니까요. 투표한 거 뻔히 나오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자 서로의 말들을 하지만 아주 잔챙이로 나오는 말들은 다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고 그 굵은 흐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라든가 메디케어라든가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을 민주당은 지키기를 원합니다. 공화당은 뭔가를 바꾸고 심지어 다 민영화한다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큰 줄기가 중요한 것이지 작은 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요즘은 뭐 대한 사실이라면서요. 트럼프 이후에 그러니까 작은 것은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예비선거 기간 동안에는요. 니키 헤일리와 론 디센티스가 여러 가지 이 사회보장제도를 삭감한다면서 엄청나게 또 공격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체크 앤 밸런스가 맞는 게 맞겠죠. 그리고 공화당의 전국위원회가 트럼프의 며느리, 트럼프의 사람들이 쫙 포진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60명 인원을 삭감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캠페인 측과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지는 거니까 무슨 일반 회사나 은행 합병과 똑같아요. 어느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골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 같은 거죠. 해서 이 의장 자체도 그 공화당의 그 마이클 와틀리 의장 자체도 자신의 비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 같은 사람 드디어 마가가 공화당을 장악했다. 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친트럼프 단체인 터닝포인트라는 터닝포인트를 이끄는 뭐 찰스 커크 같은 사람은 반 트럼프 잠재 세포가 모두 사라져야지 된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도 그 같은 세포는 모두 뽑아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온건한 공화당에서는 조금 놀라면서 공화당의 전국위원회도 이제 며느리가 들어가서 공동의장을 하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주머니가 되기로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토일렛 앤 슬러시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토일렛 앤 슬러시 펀드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건 아담 킨징어라는 공화당에서 온건파로서 버텨내지 못하고 물러난 그 의원이 표현한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진통제 없이 환자가 몇 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고통 겪는 모습을 보는 의사, 배고픈데 엄마에게 밥 없는 거 뻔히 하니까 밥 달라고 말도 못하는 아이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 동물 사료로 만든 빵을 먹는 사람들, 쌀은 파운드에 11달러 43센트, 전쟁 전에는 1달러였고 밀가루는 현재 파운드당 8달러 89센트, 전쟁 전에는 38센트였던 곳. 이게 바로 가자지구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의 뭐 한 달 정도
식량 사이프러스 이제 미국에서 등등 주도해서 보낸 것이 사이프러스에 갇혀 있다가 지금 가자로 출발했다고 하거든요.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 민간으로 하는 건 나쁘다는 게 이 얘기군요. 그 많은 그것들이 밀가루, 쌀, 단백질, 물, 약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가 주로 해서 미국에 있는 자선단체와 스페니쉬 비정부 기구가 마련을 해서 가자지구로 보내서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벤자민 네탄야후가 민간이 여기에 전쟁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네요. 네, 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 인도법이 넝마 조각이 됐다. 완전 누더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를 끝내라. 구호품을 늘려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제 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라마단 기간 중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자에 뭘 보내고 싶어도 못 보냅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또 거기다가 공격까지 있으니까 그 공격은 이 사람들의 지옥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오늘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뉴욕타임스 보니까 월마트에서 직원들에게 compassion, 동정심 교육을 시킨답니다. 다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그게 교육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숭고합니까? 강혜신이었습니다.